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네, 드디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30일 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 요즘은 정말 하루는 밝고 하루는 어둡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찌뿌둥한 그 계절을 저희가 잘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도 지나서 이제 낮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아침 1분, 저녁 1분씩 짧아지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미국 시장 마감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어제 그 살 좀 빼려고 저녁을 굶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을 정말 잘 굶었었는데 9시 15분에, 저는 곧 10시쯤 되면 이제 막 잠자리 들어야 되는데 9시 15분에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라면을 조금만 먹자 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삼초 육수 순간을 거기에 쪼개서 넣은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삼초 육수 순간을 절대로 저녁에 라면에 넣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국물까지 다 먹게 돼서 절대 피하셔야 된다는 광고 말씀으로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일종의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다. 근데 어제는 사실 아시아 증시는 거의 대부분 박살을 났는데 자기네만 좋아.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모든 자금들이 빨려 들어가서 미국이 전 세계의 자금 유동성에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쭉쭉 유동성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이고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도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기조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채권 시장이 안정된 가운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채권 시장은 지금 상당히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뭐 장기적으로 미국 성장률이 아주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급하게 테이퍼링 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떡하고 있으니 금리가 높게 형성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안정되어 있죠. 채권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건 주식 시장 입장에서 무슨 말일까요? 네, 레버리지 차입이 용이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금리가 싸니까. 돈 빌렸을 때 돈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돈 빌려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장세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골디락스인데, 오히려 채권 시장이 약세되고, 즉 안전자산 시장이 약세가 되었을 때 위험자산이 타격받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은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레버리지 차입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너무 편안하잖아요. 연준이 아무리 그래도 고용 뭐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뭐 그냥 당장 회복되겠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런 판단이 쓴 가운데 금리 안 올린다고 확정을 해줬고 도장을 꽝꽝 찍어줬으니 낮은 금리에 조달된 레버리지 자금들 써서 투자를 하는 것도 별로 부담이 안 되겠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힘있게 달려가지는 못하는 장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은 0.03% 상승한 4,291, 다우는 0.03% 상승한 34,292, 나스닥도 0.19% 상승한 14,528로 거의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네, 강세. 근데 이게 뭐냐? 나스닥 사상 최고치, S&P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0.03% 부담되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달러는 소폭 강세, 한 0.18%, 0.20% 정도 사이에 강세를 나타내 주었고, 그 채권은 소폭 약세입니다만 어제 저희가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금리가 오히려 빠져서 0.지금은 475% 정도로 다시 강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표상에서는 일부 과열권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왜요? 경기 지표들이 지금 너무 올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발언은 경기지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라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안심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델타 변이는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부담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금융시장과는 별 상관없다. 별일 없다. 예, 별일 없이 지금 금융시장은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두뇌 법칙을 가지고 델타 변이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큰일 났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전일 자정부근으로 700명, 800명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전일 대비 한 200명 이상 올라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일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증시는 현물 시장의 타격 대비 별일 없을 것이다 라는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한국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일반인들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두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이것까지 다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 심리로 봤을 때 야 이거 굉장히 큰일이야 라는 게 자본시장의 큰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점이죠. 며칠 지나보면 압니다. 오늘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호주는 시드니를 봉쇄했고요. 말레이시아도 봉쇄를 확대하고 있고 태국도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신규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고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 5개월 내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백신 비접종자들은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부담감이 있으나 그러나 사상 최고치 같은 지금 미국 시황은 사실은 거시경제를 보는 시장이에요. 제가 거시경제를 말씀드린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거시금융경제의 상황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격차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내 뇌는 어디에 있느냐? 네, 수렵 채집 활동과 농경사회를 거친 수만 년의 DNA가 내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이런 식으로 거래된 지가 몇백 년 안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서 내 두뇌의 상당폭은 수만 년 이어온 인류의 DNA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몇백 년짜리 금융시장엔 적응이 안 되고 실제로 우리한테 온 건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금융시장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 두뇌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됐어 라고 하면 나에게 멍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 금융시장이니까 멍을 여러 번 들고 나면 이제 인정하게 되긴 해요. 저처럼 수많은 멍 자국들을 통해서 이게 아닌가벼 체력을 다해서 정상에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뭐 이런 느낌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모두에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투자자 처음에 후배들한테 하는 말 처음에 뭐야? 포기하지 마.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왜? 10명 중에 10명이 출발했는데 7, 8할 10중 8구는 포기했으니까 다 봤으니까 내가.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지표는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표가 127.3이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127.3이 나왔는데 2020년 3월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신. 요즘은 그냥 경신이란 말이 옛날에 그 핸드볼 잘하는 윤경신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계속 경신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주택 가격이 지난달까지 우리 111개월인가요? 123개월인가요? 연속 상승을 봤죠. 그런데 4월 S&P 코어로즈의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4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얼마가 나왔느냐? 연율로 14.6%가 올랐습니다. 주택가격 14.6%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10억짜리 집이 1억 4천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에서는 1987년 자료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먼저 주택 가격이 먼저 올랐고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넘치는 유동성과 완화되기 시작하는 그 팬데믹 그리고 정확하게는 백신의 접종 확대에 의한 안심하기 시작하는 이 팬데믹 상황들에 의해서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내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4월 미국 주택 가격이 여러분 30년 내 최대 폭, 최고 상승률. 네, 이런 수준이에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오를 걸로 보여주고요. 자, 이제 이게 무엇을 일으킬 것이냐? 네, 연준이 1,200억 달러 매달 그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갈라지죠. 800억은 어디? 네, 국채 매입. 그 다음에 400억은 어디? MBS. 네,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MBS를 매입해주고 있는데 주택시장을 이렇게까지 살려도 될까요? 여기 대한 고민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테이퍼링은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테이퍼링은 MBS부터 시작하겠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MBS부터 시작이 되면 400억 달러 풀고 있는 이걸 줄이기 시작하면 시장이 부담이 될까? 생각보다 테이퍼링 해도 시장이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다. 주택시장에 이 너무 뜨거운 거를 과열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안 받을 수 테이퍼링 자체에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충격이 덜할 수도 있다는 것도 깔고 가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주식이 약세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델타 변이 확산이 막 이렇게 되니까 유가는 뭐 그냥 그 자리예요. 73.44달러 뭐 크게 밀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통신주들이 약세를 나타냈고 금융주들도 약세를 나타냈고 오히려 기술주들이 대체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1.15%, 아마존은 0.12%, 마이크로소프트가 1%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윈도우 11을 출시를 하죠. 네, 거기서 이제 게임 관련되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텔은 1.27% 떨어졌고 퀄컴은 2%나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0.54% 하락,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0.6% 상승, AMD 2.8% 상승, 엔비디아 0.21% 상승, 테슬라는 1.16% 빠졌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넷플릭스가 0.09% 상승, 웰스파고 2.18% 하락. 얘는 뭐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겠다는데 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바켄 리치만도 연은 총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정말 좋은 고용 수치를 보게 될 것이다.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을이 오기 전에 고용 부분이 상당폭 회복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그리고 아직 고용시장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진전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인 상황들, 이 테이퍼링을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이 2019년 4월 이후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상당히 답답하시죠. 네.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3, 4분기 후반부터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봤는데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인텔의 10나노 제논 그 서버용 10나노 칩이 CPU 칩이 연말기에 공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분위기는 반도체 쪽에서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국 수요도 완화와 브라질의 공급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던 철광석 가격이 이제는 다 올랐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럴 일렉이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1%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의 200대 여객기를 주문한다고 했으나 주가는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미국 마감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에도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맸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 먼저 빠졌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시장 못 맞추기로는 여기 각도기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서 각방꿀 계속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시장이 잘 대응하시길 원하고요. 떨어진 업종 중에 금융 업종 중에 제가 언급을 안 한 업종에서 싼 주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오후에 봬요. 안녕.